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도 상승 탄력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도 좋을지,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은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최순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기를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어제 크리스마스라서요. 회사 와서 좀 일을 했었는데요. 네. 창밖을 바라보면서 여의도 공원이 굉장히 한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는 이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예전에 복작복작했던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없어서 참 국내 경기가 좀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오후에 좀 현대백화점은 어떤가 해서 여기 여의도 현대백화점을 가봤더니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관광객들도 많이 와 계시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느껴지는 체감 온도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뭐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국장 탈출 진흥순 이렇게 했던 증시였는데 올해 코스피가 지금 71% 올랐고 코스닥이 35%를 오르면서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모습을 보면 어제 S&P 500은 신고가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코스피 4,200을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 기대했던 것보다는 산타랠리가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S&P 500의 지금 예상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주당 순이익이 310불이기 때문에 지금 PER을 계산해 보면 22.3배입니다. 그리고 PBR은 우리나라가 PBR이 지금 1.3배가 넘었는데 S&P 500은 5.54배를 기록하고 있고 ROE가 그나마 우리나라가 10% 초반인 거에 반해서 25%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PR이 22배면 이걸 PR의 역수라고 해서 1 나누기 22.3을 해보면요. 이게 0.448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4.48%라는 주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에 비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14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일드 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채권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드 갭으로 보는데 4.48% 주식의 변동성을 다 감내를 해야 되고 언제든지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도 4.48%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 4.14%에 나는 투자할래.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험 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신고가를 강하게 내면서 연말 연시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 리스크 프리 자산이라고 분류되는 10년물 국채금리에 비해서 주식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내년 초에도 계속 상승을 하는데 폭발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주가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국채 금리를 또 이끌어 올리는 효과를 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에 있어서 요즘 최대 화두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구두 발언이 세게 나오고 실제로 외환시장이 또 반응을 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환율 안정화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12월 24일 그저께였죠. 2.38% 환율이 급락을 했는데 이 정도로 환율이 급락을 했던 게 지난 4월 11일 그때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있고 나서 관세를 전격적으로 유예를 해주면서 환율이 급락을 했었던 그때 당시에 4월 11일이 2.37% 장대 연봉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가장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4월 달에 장대 연봉이 나온 이후로
거의 7월 초까지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어떤 강한 지지선을 깼을 때 어떻게 보면 추세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봐질 수가 있는데 이번 정부의 조치는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봐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래저래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환율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얼마 전부터 듣긴 들었었는데 이렇게 빨리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나온 걸 보면 상당히 정부의 의지가 그렇죠. 느껴지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강력한 정시 격언 중에 하나가 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치 말고도 또 구체적인 조치 몇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발표할 때도 한번 두고 봐. 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이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 조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난 23년 4월 달에 미국에 SVB 지방은행 사태가 네. 있지 않습니까? 23년 3월이었었는데요. 그때 페드가 전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기타 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금에 대해서 원금을 보전한다. 심리를 안정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 견딜 수 있는 은행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원화 가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신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1,600원을 갈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아주 적절한 조치가 저는 나왔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원화 강세로 갔을 때에는 과거에도 보면 국내 원화 강세가 이어졌을 때가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강세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조치를 전후해서 또 외국인의 기관과 함께 또 양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인데 코스피 시장 이에 따라 더 힘을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을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은 어떤 종목군이 잘 갈 것으로 보고 계세요? 네. 또 증시 경은 하나 네. 제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제 책상 앞에 딱 붙여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세는 시장에게 물어보라. 네. 얘기고요. 네. 지난 4월 8일 날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도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는 그 폭락 전에 가장 강했던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때도 AI 반도체가 가장 강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이번에 올라올 때도 가장 빠르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뭐가 가장 강한가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강하고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주식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네. 그런 측면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AI 하드웨어보다는 확실히 AI 소프트웨어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나 엠노빈 같은 주식들의 강세를 보면 AI 소프트웨어 강세도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강세고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성장주 중에서 가장 크게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로봇인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이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빨리 침투할까에 대한 부분을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유니트리 로봇의 영상을 보면 깜짝 놀랄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앨런 머스크조차도 굉장히 인상적이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로봇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게 빨라질 거다라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로봇 테마의 강세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시장에서 지금 소외는 됐지만 그래도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업종군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 속에서는 그 두 종목이 없으면 시장을 아웃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작년에 주도주였던 올 상반기까지 주도주였던 조방원의 최근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피부 미용, 엔터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어느 정도 또 마무리가 됐을 때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실적 베이스로 올라갔던 주도주였던 피부 미용, 조선 방산 원전도 1월 중순부터는
다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왜 1월 중순이냐?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1월 초에 초죠. 있고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1월 말에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때까지 메모리의 강세가 이어지고 발표 나고 나면 또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도체의 실적 공백기인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는 또 기존의 조방원, PV미용, 엔터 같은 주식들이 또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중을 하시는 게 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사이트를 보니까 재계 총수들이 중국으로 온다라고 돼 있고 그게 네. 1월 7일 전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중국 소비 붐이라든지 엔터 2차 전지, 관광 내수 소비 섹터들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현대백화점 가서 제가 유심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얼마나 많이 왔나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한일령 때문에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일본 관광객도 근거리 관광객들은 한국으로 오게 돼 있고요. 네. 일본을 방문했던 중국의 관광객이 월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관광객들조차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거의 내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중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2015년, 16년 사드 보복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 중국 관광객이 800만 명이 왔었거든요. 네. 저는 내년에 1000만 명이 넘게 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내수 소비 섹터도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때를 좀 생각해 본다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화장품주가 정말 대세를 이루면서 잘 갔잖아요. 요즘에는 이러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화장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쪽 트렌드에 좀 약간 문외한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트렌드를 보니까 어제도 제가 화장품 매장을 유심히 봤었는데 이 설화수 매장이 좀 비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 고가 화장품을 쓰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서 얼굴에다가 직접 시술을 하는 그런 경우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중국 소비의 트렌드가 2015년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미국 증시의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국채 금리의 급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는 지속돼야 된다 이런 언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통화 정책 기조는 내년에는 어떨까요? 케빈 헤셋을 지명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빠르게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2018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을 지명했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까지 2015년 말, 16년 말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고 2017년에 세 번의 금리 인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제롬 파월 의장을 딱 임명을 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페드의 의장이 되고 나서도 4번이나 더 금리 인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은 시진핑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맞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욕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내년에 케빈 헤셋이 지명이 됐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부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조직이 저는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됐던 누가 됐던 데이터에 근거해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이 정치 사이의 줄다리기는 내년에도 지속되고 지금과 같은 관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금리 인하 속도는 생각보다는 더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내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만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그 금리 인하는 내년 한 4월에서 5월 정도 돼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이제는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2026년 코스피 밴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예상과 함께 유망 투자 전략까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작년 말에 우리 출발 정시에서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제가
홀수해 짝수해 이런 네.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1년 차의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시장을 한 4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장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고요. 내년에는 2026년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고요. 그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해서 중간 선거에 이기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중간 선거는 이기려고 했지만 못 이겼습니다. 네. 네, 아들 부시 때였던 2002년도에만 공화당 대통령이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번 중간선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중간선거가 있기 전 한 3개월 동안은 보통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가상화폐조차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조차도 고점 대비 거의 70% 빠지는 조정을 2018년에도 보였고 2020년에도 네.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술주들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은 하반기에 우리가 좀 조심하자. 특히나 3분기에 하반기, 좀 조심하자는 말씀드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화 강세와 그리고 지금의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위로는 뭐 4,55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는 얼마나 이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하드 랜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정의 폭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언제든지 3,500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